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뭉클하면서도 통쾌한 반전이 있는 내용입니다. 부산의 한 재래시장에서 15살부터 가족의 노예처럼 살아온 한 소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한 여인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데요. 과연 이 소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녀를 괴롭혀온 새엄마와 의붓남매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중구의 오래된 재래시장.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에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흥수산이었죠. 20살의 강수연은 오늘도 차가운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 퉁퉁 부은 손가락, 생선 비린내가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옷. 수연아, 멍하니 뭐해? 고등어 20마리 더 손질하라니까. 새엄마 박금순의 고함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0대 중반의 박금순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선 인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7시간을 일하는 게 수연의 일상이었습니다. 5년 전 수연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수연은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연이 10살 때 박금순과 재혼했고 박금순에게는 22살의 아들 민철과 19살의 딸 민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박금순은 수연에게 그럭저럭 괜찮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죠. 이 집에서 밥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지. 내가 뭐 공주님이야? 박금수는 중학교 3학년이던 수연을 학교에서 자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수연은 가게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새벽에 가게 문 열기, 생선 손질, 손님 응대, 배달, 청소, 설거지 집안일까지 모두 수연의 몫이었습니다. 반면 의붓오빠 민철은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28이 된 지금까지 변변한 직장 한 번 다녀본 적이 없는 백수였죠. 게다가 도박에 빠져 집안 돈을 몰래 빼돌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의붓언니 민지는 25으로 미용실을 다니며 네일아트와 속눈썹 연장을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물론 그 돈은 모두 수연이 벌어온 것이었죠. 언니, 이번 달엔 월급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신발이 너무 낡아서. 어느 날 용기를 내물었던 수연에게 박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 내가 여기서 먹고 자는 게 월급이지. 감히 돈까지 봐라. 이 배은망덕한 것이. 그날 밤 수연은 다락방 구석에서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게 조용히. 하지만 수연에게도 작은 위안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 짬을 내서 그곳에 가는 게 수연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수연아, 오늘은 무슨 책 읽을 거야? 도서관 사서 선생님은 언제나 수연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수연도 평범한 20살 청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수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날. 오전 9시쯤 수연은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갈치를 자르다가 그만 칼에 손을 크게 베이고 말았죠. 아! 피가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박금수는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에휴, 조심성도 없이. 가서 밴드나 붙여. 수연은 수도꼭지에 손을 씻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자
시장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수연은 당황해서 손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자신의 명품 핸드백에서 구급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리 와봐요. 제가 봐드릴게요. 여성은 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아파요. 좀 참아요. 여성이 상처에 약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저기 혹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강수연이요. 그 순간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밴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수연. 생년월일이 2005년 3월 15일 맞아요? 수연은 깜짝 놀라 여성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년월일까지 아는 걸까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야, 엄마야, 내 친엄마. 시장 전체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친엄마? 아버지는 엄마가 수연을 낳고 일주일 만에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발목에는 작은 태그가 붙어 있었죠. 거기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출생. 강수연. 수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부 숨겨진 진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수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박금순이 다가오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아니, 누구세요?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에요? 여성은 박금순을 또렷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윤이입니다. 수연이의 친어머니고요. 뭐라고요? 박금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수연이를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해는 지금 이래야 해요. 박금순이 소리쳤지만 서윤이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신 상사 대표이사 서윤이. 박금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신 상사는 부산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 유통, 물류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곳이었죠. 재벌이시라고요? 서윤이는 대답 대신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나랑 잠깐만 얘기할까? 30분이면 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서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홀짝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빼앗긴 거야. 빼앗겼다고요? 서윤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25년 전 나는 대신 상사 회장님의 외동딸이었어. 그런데 내가 사랑한 사람은 재벌가에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 서윤이는 젊은 시절 대학교에서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수연의 아버지였죠. 그는 평범한 어부의 아들이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 너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린 정말 행복했지. 하지만 서윤이의 아버지, 즉 대신 상사 회장은 결사 반대했습니다. 재벌가의 체면을 생각해라. 그런 남자와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회장은 서윤이를 감금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수연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너를 빼앗아 갔어.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넘겨줬지. 조건은 단 하나, 나와 연락하지 말라는 것. 서윤이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내 딸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너를 어디 숨겼는지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 그렇게 20년이 흘렀지. 그러던 중 작년에 서윤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장을 정리하던 중 변호사가 봉인된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거기에 내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 나는 곧장 찾아갔지. 하지만 서윤이가 찾아갔을 때 수연의 아버지는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새엄마 밑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죠. 몇 달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그러다 오늘 드디어 널 만난 거야.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럼 제가 정말 재벌가이. 그래. 넌 대신 상사의 외손녀야. 그리고 이제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서윤이는 수연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은 난생 처음 진짜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품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내일 다시 만나자.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서윤이는 수연에게 명함과 함께 은행 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일단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걸로 사. 그리고 내일 이 주소로 와. 알았지?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을 박금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그 여자가 누구래? 정말 내 친엄마야?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박금순의 얼굴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연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엄마가 몰라서 그랬어. 갑자기 태도가 바뀐 박금순. 하지만 수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돈이라는 것을. 민철과 민지도 갑자기 수연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언니, 나도 너무 철없었어. 용서해 줄래?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변하는구나. 다음 날 수연은 서윤이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해운대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30층 펜트하우스. 어서 와, 수연아. 서윤이는 수연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안내했죠. 거기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분은 우리 회사 법무팀 이 변호사님이야. 그리고 이쪽은 김 비서. 서윤이는 수연을 앉히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서윤이는 서류 봉투를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대신 상사 지분 20%의 소유권 이전 서류야. 그리고 해운대 아파트 3채, 강남 빌딩 한 채의 명의 이전 서류.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넌 내 딸이야.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지. 그리고 서윤이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나와. 엄마랑 여기서 살자.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일주일 뒤 수연은 박금순의 집으로 짐을 싸러 갔습니다. 서윤이가 보낸 이사 직원들이 함께였죠. 수연아, 뭐 하는 거야? 박금순이 소리쳤습니다. 이사 가요. 이제 여기서 안 살 거예요. 뭐? 내가 감히. 박금순이 수연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서윤이가 나타났습니다. 손 떼세요. 서윤이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박금순이 움찔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건 이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 상사 법무팀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몇 가지 법적으로 정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문서를 꺼냈습니다. 먼저 강수연 씨가 지난 5년간 이 가정에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 정산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뭐라고요? 박금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자퇴를 강요한 건 아동학대 및 교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과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증거는 충분합니다. 시장 상인분들과 이웃 주민들의 증언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두 가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연 씨가 원하지 않으셔서 일단 보류 중입니다. 박금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철과 민지도 겁먹은 얼굴로 서 있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박금순이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고소는 하지 않을게요. 대신 수연은 박금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제 마지막 잡이에요. 수연은 박금순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윤이의 차에 올라탔죠. 잘했어, 수연아. 서윤이는 수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수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이는 수연을 정식으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상사의 후계자로 발표했죠.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대신 상사 서윤이 회장, 20년 만에 잃어버린 딸 찾아. 재벌가에 숨겨진 상속녀, 시장 생선가게에서 발견.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차근차근 수연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자. 엄마가 다 알려줄게. 서윤이는 수연에게 개인 교사를 붙여주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경영학을 배우고 영어와 중국어도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배운 끈기가 여기서 빛을 발했죠. 6개월 뒤 수연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명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축하해, 수연아. 서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수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수연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대학 생활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수연은 열심히 공부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재래시장에서 자랐어. 부끄럽지 않아.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거든. 수연의 솔직함에 친구들은 오히려 존경을 표했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되었을 때 서윤이는 수연을 회사에 데려갔습니다. 이제 슬슬 회사 일도 배워야지. 수연은 대신 상사의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특별 대우는 없었습니다. 다른 인턴들과 똑같이 커피도 타고 복사도 하고 자료도 정리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런 거부터 배워야죠. 수연은 겸손하게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배운 사람 대하는 법이 여기서도 통했습니다. 수연 씨는 정말 다르네요. 다른 재벌 2세들하고는. 직원들은 수연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이제 24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서윤이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회사 일을 본격적으로 해볼래? 네, 엄마. 준비됐어요. 수연은 대신 상사의 전무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부문을 맡게 되었죠. 수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놀라웠습니다. 바로 부산의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유통 플랫폼을 만든 것입니다. 재래시장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시대에 점점 사라지고 있죠.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수연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배송 시스템도 구축하고 마케팅도 지원했습니다. 이야, 이게 그 부흥수산에서 일하던 수연이가 맞나? 시장 상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해했죠. 사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재래시장에 신선한 식재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대신 상사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야. 서윤이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연의 사무실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무님, 부흥수산에서 대량 식중독 사고가 났대요.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흥수산, 박금순의 가게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상한 생선을 팔아서 손님 30명이 식중독에 걸렸대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수연은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었고 박금수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민철과 민지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누나, 어떡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한대. 수연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불쌍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수연 전무님이신가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이 가게가 대신 상사 유통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신 상사도 연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연은 즉시 대책팀을 꾸렸습니다.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위로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수산을 플랫폼에서 퇴출시켰죠. 당연한 조치입니다. 식품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박금수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하지만 수연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경고했잖아요. 제대로 하라고. 그런데 상한 생선을 파셨네요. 그게 민철이가 도박빚이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수연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연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강수연, 내가 재벌이면 뭐해? 나한테 돈 안 주면 언론에 다 폭로할 거야. 내가 우리 집에서 학대당한 거. 수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빠,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저도 할 게 있어요. 다음 날, 이 변호사가 민철을 찾아왔습니다. 강민철 씨죠? 협박죄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기억나시죠? 민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증거 다 있습니다. 경찰에 넘겼어요. 민철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뺑소니 피해자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민철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수연을 흉내내며 명품을 사고 수연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친 것입니다. 저는 대신 상사 전무이사의 동생이에요. 투자하시면 크게 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기가 들통났고 민지도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박금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게는 망했고 자식들은 감옥에 갔고 빚만 남았습니다. 수연아, 제발 도와줘. 박금수는 수연의 회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15살 때부터 5년 동안 일만 시키셨잖아요.
월급도 안 주시고 학교도 못 가게 하시고 그때 저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하셨나요? 그건 이제 어머니도 일을 해보세요. 제대로. 그게 어떤 건지 느껴보시라고요. 수연은 박금순에게 작은 정착금만 주고 돌아섰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너무 냉정하게 대한 거 아니야?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복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결과를 받게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도 엄마, 저는 그분들을 용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와줄 의무는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서윤이는 수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2년이 또 흘렀습니다. 수연은 이제 대신 상사의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서윤이는 서서히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죠. 수연아, 이제 내가 회사를 이끌어야 할 때야. 엄마, 아직은 엄마가 필요해요.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수연은 회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죠.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수연은 재래시장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학재단 설립식에서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15살부터 20살까지 재래시장에서 일했습니다. 학교도 못 갔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수연의 연설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용기를 얻었죠. 한편 박금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철과 민지도 출소 후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었어. 수연이한테 너무 미안해. 민지는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어느 날 박금순이 수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는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수연은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안타까울 뿐이었죠. 수연은 박금순에게 작은 창업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제대로 사세요. 그게 제게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사과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수연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로부터 정식으로 회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대신 상사의 새로운 회장, 강수연입니다. 취임식에서 수연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대신 상사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서윤이와 함께 부산의 그 재래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여기가 제가 자란 곳이에요. 그래, 여기서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여기서 저는 강해졌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진짜 삶이 뭔지. 두 사람은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수연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수연이 아니가. 완전 달라졌네. 회장님 되셨다면서? 축하해. 수연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장이 제 스승이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부산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가 뒤에서 수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저야말로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시장에서. 아니야. 넌 어디서든 빛났을 거야. 내 딸이니까. 수연은 엄마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년 뒤 수연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시장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엄마를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수연은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재래시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학교는 못 다니지만 언젠가 회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수연은 그 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 수 있어. 넌 이미 첫걸음을 떼었잖아. 포기하지 마. 그리고 수연은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40살이 되었고 대신 상사는 국내 10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연이 만든 재단을 통해 3,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교육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중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했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청년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대신 상사의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수연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어느 봄날 수연은 서윤이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도 찾았고 행복해요. 수연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사랑해 주신 거 알아요. 그리고 엄마를 사랑하셨던 것도. 이제 편히 쉬세요. 서윤이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아, 우리 딸 정말 잘 컸어. 고마워. 그날 저녁 수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과거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있었다는 것을. 힘들었던 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모든 게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딸이 아니다. 나는 사랑받는 딸이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수연은 버려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더 큰 꿈을 향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을 딛고 일어섰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창작 각색된 허구의 이야기이며 실제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